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하고 약탈을 통해 이득을 보긴 했지만 양규 장군을 비롯한 고려군의 저항에 거란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퇴각하던 거란군은 양규 결사대의 활약에 한 달 동안 7번이나 패했습니다. 고려인 포로 3만 명이 재탈취당했으며 낙타와 말, 병장기를 이루 셀 수 없이 잃게 됩니다. 압록강 국경을 건너던 마지막 순간에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흥화진사 정성이 양규 장군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나가 수많은 거란군을 익사시켰던 것입니다. 거란이 얻은 것이라고는 고려 황제의 명목상 친조 약속뿐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숱한 승리를 이끌던 야율융서로서는 반도의 작은 나라 때문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고려의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선 명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일단 고려왕이 직접 친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는 부담스러운 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란은 다시 고려의 사신을 파견해 고려 황제가 직접 친조를 위해 거란으로 오라고 압박을 합니다. 친조에 응하지 않는다면 거란의 군대가 고려를 다시 공격하겠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사신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말과 수레가 부딪히는 큰 사고. 고려의 황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황제는 부재하고 황후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강감찬이 거란 사신을 상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의 병증이 위중하여 친조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오. 현종의 심각한 몸 상태를 확인한 거란 사신. 당황해하며 본국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거란 황제 야율용서와 신하들은 현종의 교통사고로 인해 혼란에 빠집니다. 야율용서는 또 고려의 황제가 짐을 능욕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면서 역정을 냅니다. 그리곤 현종의 몸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신에게 묻습니다. 본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말하는 사신. 그러자 한 신하는 이 타이밍이 제침을 위한 적기라고 말합니다. 고려의 왕이 와병 중에 있으니 고려의 지휘체계가 느슨해졌을 것이고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 거란군에게 잡히지 않았으나 아픈 몸으로는 몽진하기 힘들 테니 고려 국왕을 잡아서 친조를 이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라면서 다시 고려를 침략할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배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거란군의 피해도 컸고 군마를 징발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서슬퍼른 양규 장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진이나 말갈과 같은 북방의 유목민족을 견제하는 시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율용서가 40만의 대군으로 고려를 침입하며 본토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거란 인근의 소수부족들의 세력이 커지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소배압은 말합니다. 야율용서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임무를 소환합니다. 그는 거짓 친조 약속을 하기 위해 거란 진영의 사신으로 왔다가 억류 중인 하공진이었습니다. 하공진에게 야율용서는 어떤 말을 꺼내게 될까요?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고려-거란 전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